이번 강좌에서는 다양한 타입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 즉 다형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메타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은 중복부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 그 글자 자체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은 한 참조 환경에서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각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은 고유한 프로토콜을 갖는다. 여기 이제 파라메타들이 이제 여기 프로토콜, 우선 이제 프로파일에다가 우선 이 파라메타들을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개수, 순서 타입, 그 다음에 여기 리턴 타입이 있으면은 합해서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여기 이제 body가 정의되어 있겠죠. 이와 같이 지금 이름은 같지만은 여기 파라메타의 이제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독특합니다. 고유합니다.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와 같은 오퍼레이터가 오버로드 오퍼레이터인데, 이것은 정수형에 대해서도 덧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플로트 타입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더블이라는 타입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타입에 대해서 이러한 더하기 연산을 해주는 이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는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다양한 형태의 오퍼랜드를 취하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라고 했습니다. 부 프로그램도 비슷한 개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호출하냐면은 액츄얼 파라미터의 개수, 타입, 순서, 이런 걸 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일치하는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호출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요거 이름과 이름이 전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이 같은 이런 서브 프로그램 호출하는데 여기에 이제 액츄얼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액츄얼 파라미터들의 타입이 이것들 중에 이제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판단해서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호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오류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언어로서는 이러한 C++, Java, Ada, C#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객체 지향 언어들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입니다. 이러한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컨스트럭터를 씁니다. 생성자,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스트럭터가 실행되는데, 컨스트럭터가 이름은 똑같은,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데 거기에 주어지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컨스트럭터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 자체는
오버로디드 되어 있습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이죠. 메소드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메소드인데 서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프로그래머가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을 갖다가 임의로 정의해서 작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여기 3개의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을 예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브 프로그램 이름은 맥스, 똑같습니다. 맥스. 그런데 그 파라메타로 받는 것이 인트 타입 2개, 요거는 더블 타입 2개, 그 리턴 타입은 인트고 이건 더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라미터 3개입니다. 인트 타입 3개. 그 다음에 이제 인트 타입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파라미터의 그 프로토콜이, 펑션의 프로토콜이 이와 같이 3개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바디를 보면은 요거와 요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은 이름만 같지 나머지 파라메타나 바디는 완전히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을 편의상 번호를 붙였습니다. 1, 2, 3번이라고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출할 때 어떠한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되는지 그 예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2하고 3 했습니다. 여기. 파라미터가 전부 다 이제 인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2개가 인트. 이 때문에 파라미터 2개가 인트인 거. 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 요것이 이제 호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파라미터가 2.1, 3.2 둘 다 더블 타입입니다. C에서는 이러한 그 실수형 상수는 전부 다 그 타입이 더블로 이제 콤파일이 됩니다.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 2개. 그래서 2번 그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스 1, 3, 2 파라미터 3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 인트 3개. 그래서 세 번째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이 이제 호출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2.2라고 3 더블하고 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파라미터 2개니까 대상이 되는 것은 요것과 요거 2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가 이거는 인트고 요거는 더블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더블 인트 맞는 게 없습니다.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입 컨버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타입 컨버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언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C++ 경우는 이제 오류로 처리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입 컨버전이 가능한 이제 타입 컨버전 이제 코어션이라고 있습니다. 코어션이라는 게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타입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C++의 경우는 int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코어션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코어션을 갖다가 이제 와이드닝 코어션입니다. 또 더블 타입을 int 타입으로 컨버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내로잉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C++는 int를 더블로, 더블을 int로 이런 식으로 그 타입을 바꿔주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라면은 이 더블을 int로 바꿔줘서 int 요거를 1번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것을 더블로 해가지고 더블 해서 더블인 그 2번을 호출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가능한 그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이 2개가 됩니다. 1번하고 2번. 2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호출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의 경우는 오류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의 경우에는 타입 컨버전을 하지 않습니다. 타입 코어션을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더블 인트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의 경우에는 가능한 코어션, 그러니까 타입 컨버전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컨버전이 인트를 더블로 바꿔주는 것만 허용합니다. 즉 와이드닝 컨버전만 허용하고 내로잉 컨버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트가 더블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건 더블이고 인트를 더블로 바꿔줘서 더블 그래서 이제 2번 더블 2번 오버로드 서버 프로그램이 이제 호출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오버로드 서버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서버 프로그램이 주어졌는데 이름은 똑같이 맥스입니다. 그런데 파라메타 타입은 전부 다 인트 두 개. 파라메타의 프로파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턴 타입이 이건 인트고 이건 더블, 요것만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호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출할 때 이제 x가 인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x 이퀄 max 23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인트고 요게 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파라메타가 이제 인트 다 두 개가 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언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C++하고 자바의 경우는 둘 다 오류 처리합니다. 왜냐하면은 C++나 자바에서는 함수의 리턴 타입을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x에 어사인 하기 때문에 이것이 x가 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max가 리턴 타입이 인트이면 좋겠는데 사실 리턴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C++ 자바는 그냥 요 파라메터만 보고 하고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호출 가능한 서브 프로그램이 1번과 2번 둘 다 이제 가능한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이다의 경우는 리턴 타입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의 경우는 요게 이제 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봐서는 이제 두 개가 다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x 인트 타입에 어사인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인트 타입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인트를 리턴하는 1번 요 서브 프로그램이 이제 선택돼서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너릭 그러면 이제 포괄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 이 용어를 그대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이번 강좌의 큰 제목이 이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폴리모픽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 이제 의미로서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액츄얼 파라메터를 전달받아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버리드 서브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교해서 조금 약간의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 밑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예에서 보면은 먼저 배열을 정렬하는 그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배열이라고 하면 이제 인트형 배열도 있고 플로트형 배열, 더블 배열, 그다음에 문자형 배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열로 받아서 정렬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은 이와 같이 이름은 똑같지만은 타입이 다른 이러한 그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sort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이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타입의 배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형태의 타입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너릭이라는 말을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각 배열의 타입에 대해서 별도의 소트 함수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한 개의 함수만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애드혹 폴리모피즘,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 이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드혹 폴리모피즘하고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 먼저 애드혹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애드혹이라는 말은 좀 특정 목적으로 수행되는 무엇이다, 좀 특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특이 다양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이 애드혹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프로토콜은 다르나 이름이 같은 여러 서브 프로그램이 있다.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디드 된 각 서브 프로그램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유사하게 동작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기 이제 max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int, 여기는 double입니다. 그리고 이제 body가 이제 우연히 이게 같습니다만은 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이것이 같을 필요가 없는 예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max1과 max2는 이름이 같다는 거 이외에는 모두가 서로 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에 이제 애드혹 폴리모피즘하고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이 있는데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이고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은 애드혹 폴리모피즘입니다. 이제 폴리모픽 서브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 타입 이름을 파라메타로 취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서브 프로그램 하면은 변수의 타입과 다른 실행 부분은 이제 다 똑같지만은 변수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에 변수를 파라미터로 취급해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입 이름도 파라미터로 취급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맥스 3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름은 다 맥스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의 타입이 여기는 int, 그 다음에 지역 변수도 이제 int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타입이 float, 이제 지역 변수도 float, 파라미터 캐릭터, 지역 변수도 캐릭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부분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한 경우는 이제 오버로디드 서브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독립적이 있습니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같아야만이 이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로 취급해야 될 것이 요 타입과 요 파라메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타난 것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언어마다 신텍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것은 이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이 일반 서브 프로그램과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너릭 타입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너릭 타입. 지너릭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브 프로그램들은 타입은 이제 파라미터로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서브 프로그램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들의 타입들 이런 식으로만 정의를 했었는데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타입이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하나로 이제 지너릭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는 이제 위에서 같이 이제 맥스니까 맥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파라미터 A, B 요것이 이제 A와 B가 B의 타입이 이거 이제 파라미터로 이걸 받게 돼 있으니까 이걸 G 타입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 지역 변수도 G 타입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은 G 타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때는 여기 어떤 원하는 타입을 여기다 지정을 해줘서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성된 지너링 프로그램을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타입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은 지너릭 타입의 그런 특정 타입의 원하는 이름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트 타입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은 맥스에 우리가 G 타입을 우리는 인트 타입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서 이러한 신텍스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에서 G 타입이 인트로 이 지역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트로 대치된 그런 서브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서브 프로그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인트 맥스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생성된 서브 프로그램이 인트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 맥스를 이제 제대로 보면은 이와 같이 정의됐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트 맥스라는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G 타입이 인트로 대치돼서 int A, int B, 그 다음에 지역 변수 int. 요 바디 부분, 실행 부분은 요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브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오버로드 서브 프로그램의 다른 점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다 하나로 다 통일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 이걸 갖다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다의 언어에서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다에서는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먼저 지너릭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너릭 타입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NDX, ELT, VEC 이 세 가지가 지너릭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소트를 정의하죠. 먼저 요거는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 선언이 되겠고, 요것이 이제 요 부분이 서브 프로그램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소트의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G소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너릭 타입을 여기 인덱스 타입, 엘리멘트 타입, 벡터 타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지너릭 타입을 실제 이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지너릭 타입의 특정 타입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위에서 정의한 G소트입니다. G소트에서 여기 지너릭 타입 NDX는 인티저, 지너릭 타입 ELT에는 이제 인티저, 지너릭 타입 벡터에는 이제 int 어레이라는 그러한 타입을 여기다 적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생성된다고 그러죠. new 하나 생성됩니다. 그 생성된 서브 프로그램의 이름을 int sort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int sort 해서 그 다음에 equal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어마다 그냥 신텍스는 다르니까 지금 ADA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int sort i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생성된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 int sort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int sort를 호출함을 할 때 사용됩니다. int sort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a list, 이건 이제 a list라는 것은 여기 파라메타로 이제 넘어갈 때 여기 이제 gsort 파라메터가 뭐냐면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이제 in-out 모드고 이제 벡터입니다. 백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int array라고 되어 있으니까 a list라는 그 파라메터는 int array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ADA의 다른 형태의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든 얘는 generic formal sub program, 여기서 formal sub progra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이제 generic 그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입니다. 원래 그 ADA라는 언어는 서브 프로그램을 파라메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펑션을, 서브 프로그램을 마치 파라메터처럼 패스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넣으면 지너릭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제 인티그레이트라는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with function 했습니다. fun. 이 펀이라는 것이 이제 generic formal sub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할 때, 이 integrate라는 그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 펀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그 integrate라는 이 안에서는 펀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값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generic sub 프로그램 integrate를 이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generic formal sub 프로그램 펀을 여기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용할 때는 실제로 구체적인 그 펑션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그 함수에 대한 그 적분 그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은 여기 integrate, 여기 integrate 요겁니다. 이거 똑같이 integrate에다가 펀, generic formal sub 프로그램 이름을 여기 sign이라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그 서브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된다고 봅니다. 이 펀 이 자리에 사인이 들어가서 이 자리에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그 서브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됩니다. 생성돼서 그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인티그 사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티그 사인을 실제로 이제 이용해서 저걸 인트레이트로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인티그 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A, B, R. 원래 이제 인티그 사인이란 것은 인티그레이트하는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에서 지너릭 포멀 서브 프로그램 사인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요것에 준해서 이제 파라메터를 써줍니다. 그래서 A, B, R 세 개, low, up, 그다음에 result 여기에 해당되는 파라메터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A, B, R의 이제 타입은 여기서 말하는 플로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플로트. 이와 같이 비록 서브 프로그램을 파라메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은 마치 서브 프로그램이 파라메타처럼 이렇게 이용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C++에서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C++에서는 generic 펑션을 이제 템플릿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에서는 generic 펑션을 정의할 때 템플릿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generic 타입을 정의할 때 이렇게 앞에 클래스라고 먼저 써줍니다. 꺽쇠에다가 클래스라는 먼저 써주고 이게 generic 타입을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max라는 지너릭 펑션을 정의할 때 지너릭 타입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할 때 앞에서는 에이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그 지너릭 타입이 뭐다 하는 걸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max 이제 x, y 호출을 해주면은 x와 y의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지너릭 타입이 int에 해당되는 그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형태의 서브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지너릭 타입을 지정해 주는 그러한 그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호출만 해주면 끝납니다. 사용하기가 이제 훨씬 간편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C 언어는 지금 그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에 관한 한 전혀 기능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너릭 그 서브 프로그램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가능한데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C++의 예를 보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C++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지너릭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max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G 타입이 지너릭 펑션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서브 프로그램, 이것은 C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define 매크로입니다. max ab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해 주면은 a, b 여기서 이제 크기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가능한 모든 타입에 대해서 max를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가는 거죠. int, float, double,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를 쓰게 되면은 다른 어느 언어보다도 아주 굉장히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매크로를 쓰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쓰게 되면 타입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타입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트를 쓸 수 있고 뭐 플로트를 쓸 수 있고 더블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타입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 파라메타는 이제 바디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값이 계산된다. 지금 여기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이 파라메타가 이제 바디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계산이 됩니다. A라는 것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A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max 이제 x 플러스 y, x 곱하기 y 뭐 이런 것이 이제 사용됐다 그러면은 a가 이제 x 플러스 y죠.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를 계산합니다. 또 여기서 또 계산합니다. 근데 b도 x 곱하기 y를 여기서 계산하고 또 여기서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타날 때마다 계속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얼 파라메타가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면 결과 예측이 어렵다. 지금 이런 예를 보겠습니다. max k 플러스 n 그러면은 이제 요 정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요 정의에 의해서 요 같은 코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k 하고 이제 n하고 비교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k가 n보다 크다 그러면은 k가 n보다 크다 그러면 이걸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k++를 두 번 실행하게 돼서 이제 k가 두 번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k가 n보다 이제 같거나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걸 실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니까 k가 한 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k++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는 그러한 연산이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크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릴라이블한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떨어지죠. 비록 사용하기가 간편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바의 그 지너릭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너릭 메소드는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과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죠.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바에서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같이 여기 인터페이스 컴패러블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대괄호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배열입니다. FA라는 것이 배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foo라는 이제 그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액츄얼 파라메터로서 컴패러블의 인터페이스니까 이제 임플리멘트 한 거죠. 컴패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의 오브젝트면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입이 컴패러블만 있는 게 아니라 컴패러블을 임플리멘트한 모든 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너릭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너릭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너릭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 이와 같이 꺽쇠에다가 지너릭 타입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로서 GA가 파라메타인데 지너릭 타입 이게 이제 배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호출할 때는 9라는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이니까 9 앞에다가 이런 꺽쇠 지너릭 타입에 해당되는 타입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이 지너릭 타입에 대응이 돼서 이게 이제 스트링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특정한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대해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앞에 인터페이스를 그냥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 지너릭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T가 이제 지너릭 타입인데 T extends comparabl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임플리멘트한 타입이다. 이 지너릭 타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타입에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너릭 타입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유수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A는 그래도 이제 인터페이스 컴패러블한 인터페이스를 갖다 임플리멘트한 클래스의 오브젝트면은 이제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바의 지너릭 메소드가 다른 언어의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의 지너릭 파라메타는 클래스여야 한다. 지너릭 파라메타라는 것은 이제 타입입니다. 타입을 파라메타로 설정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클래스여야 된다. 프리미티브 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da나 C++ 같은 것은 프리미티브 타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너릭 메소드는 다양한 타입으로 여러 번 호출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제 호출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 하나의 코드만이 생성된다.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호출하지만은 코드는 단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Ada나 C++ 같은 경우하고는 다른데 Ada와 C++는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호출할 때 그 사용되는 어떤 그 지너릭 타입이 있습니다. 지너릭 타입마다 별개의 서브 프로그램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모든 타입에 대해서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호출하지만은 코드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그 특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너릭 메소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입 호환성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t가 이제 지너릭 파라메타죠. 지너릭 타입으로서의 지너릭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컴패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익스텐드 했으니까 컴패러블을 갖다가 임플리멘트 한 클래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컴패러블이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 타입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범위를 갖다가 이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 언어의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에서는 지너릭 파라메타, 그러니까 지너릭 타입 파라메타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을 이제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my class라는 걸 정의할 때 여기 멤버 펑션을 여기 f라고 이제 지정합니다. 여기에 꺽쇠로서 t, 요게 이제 지너릭 타입이 됩니다. 이게 지너릭 타입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리턴 타입이 t, 이거 파라메터의 타입이 t, 요걸 이제 파라메터로 받는 겁니다. t를.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여기서 정의된 이러한 지너릭 타입을 쓴 그 지너릭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액추얼 파라메타 타입을 여기 지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할 때 클래스가 my 클래스니까 my 클래스 점 foo, 펑션이 멤버 펑션이 foo죠. 여기에 이제 지너릭 타입이 int다 꺽쇠로 해서 이제 여기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nt에 대해서 이 모든 게 int가 됩니다. 이제 int에 대해서 그러면 요 파라메터도 이제 int가 되니까 이제 int 타입의 이제 파라메터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트링이라고 여기 꺽쇠로 여기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파라메터도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너릭 타입 파라메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액추얼 파라메터 타입을 생략할 수가 있다. 지너릭 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액추얼 파라메터의 이제 타입에 따라서 이제 지너릭 타입 파라메터를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요 인트 요걸 갖다가 생략합니다. 요 인트하고 스트링을 요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파라메터가 37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그 지너릭 타입이 int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라메터로부터 이러한 타입을 추론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이게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